병 없이 오래오래 살려면 걷지만 말고 앉아서 이걸 하세요. 여러분들께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숨입니다. 무슨 숨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연세 드신 분들 중 절대 다수가 여성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통증에 불리합니다. 근데 그 근본이 혹시 숨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살이 빠지네. 병원에서 운동하라 했는데 운동도 안 했는데 건강해지네. 그 비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코로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코로만 숨을 쉬려면 입을 닫아야 합니다. 단순히 닫는 게 아니라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실제 사례와 무릎 통증.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여자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많습니다. 저한테 와서 원장님 무릎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관절이 닳았다고 무조건 아픈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사기 말기까지 갔는데도 통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관절이 눌리면 주변 조직들이 잘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살 빼야 합니다. 살이 빠지면 좋아집니다. 우리 무릎에 걸리는 하중은 체중 1kg만 줄어도 무려 5kg 줄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무릎은 죄가 없습니다. 발목과 골반, 고관절에서 문제가 생겨 무릎으로 영향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생활습관과 잘못된 호흡. 어르신들 댁에 놀러가 보면 늘 TV가 켜져 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트로트도 보고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시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파 구조는 동양인 체형에 맞지 않습니다. 서양인 체형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세 드신 여자분들은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기 어렵습니다. 결국 뒤로 기대어 앉게 되면서 자세가 안 좋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쉬어 보십시오. 배로 숨을 쉴 수 있는 분은 연습한 몇 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쉽니다. 제가 어머님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입이 벌어져 있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으면 입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입으로 숨을 쉬면 몸이 녹슬고 노화가 빨라지고 몸이 망가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뱃살도 빼고 건강하게 지내려면 입만 막으면 된다고요. 3. 마스크와 호흡의 문제. 환자들에게 허리 치료하고 무릎 치료하고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 지하철 한 정거장도 못 가고 숨이 차 죽겠는데 어떻게 운동합니까? 그런데 보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다 보니 더 헐떡거립니다. 안쓰럽습니다. 그러면서 내과에 가서 잘 때 입이 너무 말라서 자꾸 깨는데 어떡하죠? 하면 일단 마스크라도 쓰고 자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뭘까요? 마스크부터 벗으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순간 환자들은 답답해서 입으로 숨을 쉽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실내 감염 위험이 있을 때만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코로 숨을 쉰다 해도 습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마스크 앞을 손으로 만지고 식사할 때 음식을 집어먹으면 세균이 바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또 마스크를 꽉 조여매면 머리와 코로 가는 중요한 정맥과 혈관을 누르게 됩니다.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와 신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 숨쉴 기능은 이미 떨어져 있는데 혈관까지 눌리니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마스크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잘못 쓰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4. 복식호흡 연구 사례. 제가 과학적 근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호흡이라고 들어보셨죠? 흉식호흡 가슴으로 쉬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한모 대학교 교수님이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여자 17명, 남자 3명. 12주 동안 배에 센서를 붙이고 수업 듣는 6시간 동안만 배로 숨을 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평균 2.6kg 체중이 감량되었습니다. 즉, 호흡만 바꿔도 체중이 줄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5.
숨과 체중 감량. 우리가 먹은 음식은 대부분 어디로 갈까요? 변으로? 아닙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땀이나 소변으로도 일부 빠져나가지만 절대 다수는 숨을 통해 이산화탄소로 배출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호를 들이마십니다.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 CO를 내보냅니다. 즉, 산소 2개에 탄소 1개가 붙어 나가면서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방의 무려 84%가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갑니다. 숨을 잘 쉬어야 살도 빠집니다. 6. 입호흡의 위험.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호흡, 호흡이 얕아짐.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몸이 알칼리화. 신경 흥분, 혈관 수축, 혈액순환 장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입으로 호흡하면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이 생깁니다.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호흡이 교정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7. 올바른 호흡과 가로막의 역할. 우리 몸에는 가로막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만 가로막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가로막은 우산처럼 생겨서 들숨 때는 내려가고 날숨 때는 올라갑니다. 이때 심장과 장기를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혈액순환과 소화, 배변까지 도와줍니다. 가로막 호흡을 하면 요실금, 변비, 대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심장이 일을 덜 해도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말합니다. 숨을 바꾸면 살도 빠지고 건강도 바뀝니다. 8. 마무리.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입은 밥 먹을 때만 열고 평소에는 닫고 코로만 숨쉬기. 혀는 위쪽에 붙이고 침 삼키는 습관을 통해 기도와 구강 구조를 튼튼히 만들기. 이렇게만 해도 체중은 줄고 군살은 빠지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정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